네. 꺼진 공약도 다시 보자. 예전에 정치인들 공약 중에서 도대체 저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황당무계하다는 생각했던 공약들 많았을 겁니다. 최근 야당의 홍종학 의원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 이 발언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이 이게 제2의 허경영 공약이 아니라고 비판했었는데, 그런데 이 IQ 430이라고 주장해온 허경영 씨 공약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유 차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보면 이게 왜 갑자기 허경영 씨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예. 홍종학 의원이 주장했던 신혼부부 집 한 채 공약은 이게 신혼부부들에게 집 한 채를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 임대주택을 저리에 싼 대출 이자를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좀 늘려주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마치 무상인 것처럼 호도가 되고 있다라고 홍 의원 측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어서 먼저 이 문제 바로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찬성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것이고, 왜 신혼부부에게만 임대주택을 싼 값에 제공을 해야 되느냐. 다른 저소득 계층도 많은데 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최근 이러한 공약들이 과거 한 10년 전이었죠.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씨의 공약과 일치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화제가 다시 되고 있는데요. 예.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짚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보시죠. 예. 지금도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10년 전이었습니다. 허경영 씨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공국수당 매월 7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예. 공약했는데 이 공약은 지난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최대 20만 원씩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죠. 그렇죠. 건국수당 대신 기초노령연금으로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 차이도 금액 차이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는 내용이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결혼수당으로 남녀 각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특이한 거는 두 번째 결혼에는 반, 세 번째 삼혼 시에는 3분의 1만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예.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홍종학 의원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저리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는 공약과 비슷하다는 얘기고요. 예. 세 번째는 출산수당으로 3천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공약이 있었는데, 예. 이거는 최근에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시도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예.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고 3천만 원까지도 지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약과 일치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게요. 쭉 보면 이 국회의원 100명 축소는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1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온 거 보면, 이게 10년 전에는 이렇게 쫙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지금 네. 보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과연 허경영 씨가 정말 성견지명이 있고 훌륭한 분이라서 저런 공약들을 우리가 유권자로서 수용을 못한 것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포퓰리즘 공약의 문제는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 상황이 되느냐라는 거겠죠. 그렇죠. 10년 전에 과연 저 허경영 씨의 대선 공약이 지금 나오는 공약들과 유사하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성견지명이 있었던 공약이라고 맥을 짚어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폐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폐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떨까요? 허경영 씨의 또 다른 공약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현실성 있는지 보겠습니다. 과거에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서 그리고 몽고와 통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있어요, 또? 새누리당의 김을동 의원은 예. 지금도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 나와가지고 보통 하는 말이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평화공원 조성의 가장 결정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몽고와 통일 이런 문제는 좀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는군요. 예. 예, 제가 웃겠습니다. 황승혜 기자, 일단 보면 국회의원도 고시제로 해서 시험 봐서 뽑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팔당댐을 소양강댐으로 바꿔서 무공해 식수를 제공한다. 글쎄, 이제는 황당무계하지만은 않았던 공약을 아까 전에 봤으면,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저렇게 뽑으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저렇게 법을 안 바꾸죠.
네, 하지만 이제 저런 공약이 왜 관심을 받는가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홍성규 차장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그만큼 현 정치권에 대한 냉소 그리고 그렇죠. 무관심 네. 이런 것이 허경영 후보의 공약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현 정치권들이 좀 반성을 해야 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허경영 씨 말고도 요즘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무상급식을 20년 전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분 계십니다. 바로 이분인데 어떻습니까, 홍 차장? 보면 이분도 선견지명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었죠. 그 20년 전 14대 대선에서 공약을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료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 당시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률이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바우처 지급이나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우유급식 등이 뭐 또 대부분이었고 또 전국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본인이 현대건설로서 그 대기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만들겠다. 요즘도 그 연휴철이나 아니면은 그 명절 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앞차만 보고 한 몇 시간째 달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예. 요런 것들이 뭐 선견지명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본인의 경험에서 뭐 자기가 그 대기업 회장, 특히 현대건설을 통해서 많은 걸 이루었기 때문에 예. 그런 특징을 말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 이 돈을 갖고 일반 정치인들은 남의 돈을 갖다가 불법 정치를 하지만 난 내 돈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예. 내 돈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국가 그 재정을 충실하게 하고 그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이고 그런 거에 동의를 표하는 게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니까 이 후보들, 정치인들이 시대를 앞서간 공약을 내세웠다기보다는 인기 영합적인 그 공약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몇 가지 정도 이 재정이 넉넉해지면서 실현 가능해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